북한 여군 출신으로 대한민국 군인들하고 사격을 해봤습니다. 6발을 이렇게 쏘는데 무기가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들었어요. 나 깜짝 놀랐잖아. 스텔스기가 그냥 싹 들어와가지고 그 옆을 폭파하고 하는데 북한이 진짜 까불고 있는 거구나 이거는. 안녕하십니까, 이소연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고요. 북한에서는 10여 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한 이후에 두 번의 탈북을 시도한 끝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여군이 된 이유는 사실 북한에서 여성 간부를 하기 위해서 자원을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시험을 치고 학교 선생님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자기 군대 가서 당원이 되고 온다. 이 말에 사실은 딱 삐를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나도 군대 갔다 와서 당원이 되고 대학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간부가 가질 수 있는 징표 3가지 다 갖춘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북한에서 권력자가 되어서 뇌물을 받아먹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군대를 자원해서 갔습니다.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남성들은 의무제로 가서 10년 합니다. 여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대 나갈 때 만 6년이었습니다. 여군들은 자원입니다. 법적으로 원래 자원제인데 저희 때에는 자원이라고 해도 300명 졸업하는데 여군이 뭐 3, 4, 5명이 군대 나갈 정도로 굉장히 적은 숫자가 군대 갔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2015년부터는 거의 여군들도 의무제로 가다시피 자원이라는 건 살아있는데 거의 의무제로 가다시피 해서 병력을 채우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뭐 이번에 한 30명 군대 가자 그러면 그냥 뭐 다들 그래 뭐 30명 가지 뭐. 여군이 6년인데 제가 10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몇 년 뒤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리고 김정일이 딱 들어왔더니 선군 정치 한다더니 그때가 뭐냐면 고난의 행군에서 아사자가 막 생기면서 군대 나온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군대 나오긴 했는데 의무제로 나왔는데 얘네가 사회에서 못 먹고 들어오니까 이미 영양실조 돼서 군복 입고 들어와요. 오히려 군대 와서 그 요만큼 주는 밥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비들비들해요. 그냥 영양실조 와갖고. 영양실조면요 사람이 여자들 같은 경우랑 이 털이 서 있어요. 하얀 털들이 이렇게 촉촉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김정일이가 불안했던가 봐요. 갑자기 명령 지시가 내려오더니 우리 제대 얼마 안 남았는데 남자 10년 하던 거 13년 하고 여군 6년 하던 거 10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복무 막 하다가 2002년 제대하려는데 갑자기 지시가 또 내려와요. 남자 다시 10년하고 여자 8년 줄이래요. 야, 우린 더럽게도 운이 안 좋다. 한국 부대 가니까 군인이 입영인데 월급을 40몇만인가 받는다 하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 40몇만이면 어떻게 되나 400달러인데 대충 계산해도. 북한의 한 줄배기는 월급이 북한 돈 70원입니다. 사탕 한 알이 장마당에서 100원 하는데 제가 상사였는데 북한에서 월급이 200원이었어요. 생명수당이 80원 붙어서 280원. 사탕 3알 못 사는 거예요. 사실 국가가 밥도 주고 군복도 주고 하기 때문에 월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월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1년에 12개월 중에서 7, 8개월 월급이 안 나와요. 그냥 한 번 주고 없대요. 그러다 오늘 한 3, 4개월 지났는데 야, 이번 달 월급 나왔어. 그러고 줘요. 북한에서 군인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받는 대우가 군인이라는 대우는 있어요. 이 대우가 뭐냐면 정치적인 이름, 명예 이런 건 좋아요. 뭐 가끔 뭐 어쩌다 뭐 집에 갔다 오거나 또는 사회 길거리에 나가도 군인을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약간 떠받들어주는 풍조는 만들어져 있어요. 부대 안에서 실제 군인들이 생활하려면 더욱이 여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활하는 게 열악해요. 군 생활하면서 복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아침마다 기상하는데 군대 나갔는데 감기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방지한다고 아침마다 뭐 하냐면 줄을 세워놓고 그릇에다가 미지근한 물 갖다 놓고 소금을 탔어요. 근데 북한은 소금도 하얗지 않아요. 먼지 소금이에요. 시커멓고 건부레기도 떠 있고 어쨌든 돌이랑 같이 있어요. 얘를 갖다 넣어서 소금물이 거밋거밋해요. 그거를 한 컵씩 주면서 돌아가면서 이게 해서 함수하는 거예요. 목구멍에다 소금물로 오 하고 뱉는 거. 이게 감기 예방인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해충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뭐 위생 환경도 열악하고 막 인분 막 이런 데서 생활하고 막 이러니까 봄하고 가을에 해충구제를 해야 된다. 뭘 해주냐? 벼를 털어낸 볏짚 있죠. 볏짚을 푹 우려요. 와인색 같은 물이 우러나요. 그걸 먹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충구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과학적으로 뭔가 있긴 있나 보죠. 군복 2년에 한 번 주고 신발 1년에 한 번인데 얼마나 고무가 이게 얇은지 나가서 한번 덜멩이 밟으면 덜멩이 사이즈가 이게 탁 알린다니까. 산에 맨날 노동하러 나무하러 가는데 나무고쟁이 푹 찌르면 신발 밑으로 나무고쟁이가 픽 올라버려요. 야,
야, 이거는 군인이 아니라 폐잔병 물이다 이거. 제가 대한민국 부대단장이 한 10년 됐거든요. 처음보다 지금 또 훨씬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군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게 덥긴 할 겁니다. 아무래도 훈련하고 뭐 하고 해서. 근데 방수도 되면서 더울 때 통풍도 되면서 그다음에 훈련할 때 찢어지지 않는 특수 기능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만져봤어요. 제가 일부러 부대 가서. 이게 얘가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이 군복은 1년에 한 번 줍니까? 제대할 때까지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저희 18개월 합니다. 이래서 그래서 군복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주는 게 북한군 하루 일과는 아침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5시 40분 기상하고 겨울엔 6시 40분 기상합니다. 기상해서 아침 운동하고 그다음 아침 운동하고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그다음에 상학 준비 검열이라는 게 있어요. 아침마다 중대장이 나와서 사열을 하는 거예요. 대대장이 나와서 사열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요. 딱 닦아서 대대장 동지, 중대장 동지 하면 그날 하루에 부대에서 어제 있었던 일, 오늘 하루에 해야 될 일 이런 것들 알려주고 열병 행진을 해요. 부대마다 다 해요. 매일 아침. 그리고 상학이라는 것이 교육 시간입니다. 들어가서 2시간씩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신격화 교육 받고 그 다음에 전문 훈련도 하고 하는데 대체로 저희는 노동을 많이 했어요. 산에 가서 땔감을 하던가 통나무를 해서 가져오던가 농사를 짓던가 채소를 심던가 감자, 옥수수를 심던가 공짜로 쓰기 좋은 게 군인인 거예요. 그러고 점심밥 먹고 저녁까지 일하고 밥 먹고 저녁에 딱 잘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전기를 안 준단 말이에요. 부대에도. 지금도 전기 안 준대요. 7시 반에 밥 먹고 9시 반 10시에 이제 지침 준비해야 되는데 2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김일성 연구실에 다 같이 모여놓고 서대별, 분대별로 한 명씩 다 노래 부르게 하는 거예요. 장기자랑 계속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 근데 대한민국 군인이 18개월 하면 되지만 저희는 10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자랑 매일. 지금 높아도 해야 되고 근데 제대 한 1, 2년 남았다. 한 1, 2년 남으면 안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하는 거지. 북한도 군사 규정에는 직속상관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내 상급에게 복종해야 되고 직계상관, 직속상관에게 인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불복종해버리면 전쟁 나가서 싸우라는 지시 내려오는데 내가 안 싸우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 안에서는 복종이라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군사복무 좀 하다 보니까 이 복종이 사라지네? 아침에 딱 밥 먹으러 가니까 감자 새알을 줬어요. 오늘 배고프겠네. 새알 먹고 지금 점심까지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내 몸을 들러올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지휘관이 와요. 그러면 그 지휘관한테 인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손 들기도 싫은 거예요. 못 본 척하고 돌아있던지 피해버려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 진짜 첫 부대에 갔을 때 군인들이 농구를 했어요. 우린 차 타고 들어가고 지휘관하고 농구하던 군인들이 갑자기 서서 차에다 대고 인사하는데 나 그거 보고 놀랬잖아. 뭐지? 탈북자 왔다고 부대에 뭔가 지시가 떨어졌나 지금? 예의 제대로 갖추고 뭐 해라. 북한이 그거 잘하는 거잖아요. 장군님 나타났다 하게 되면 생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먹을 게 제대로 나오고 정상적인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요 복종이라는 것도 정상이 되는 거예요. 북한 군인에게 한국 군인은 사실 저희는 TV에서 한국 군인을 보여준 적도 없고 오로지 교육을 통해서만 해요. 거기에서 어떤 교육이냐면 6.25 전쟁 평화로운 일요일 날 미국과 남조선 계류군이 북한으로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배워요.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침략자 이미지의 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군인들하고는 언제든지 싸워 이겨야 되는 상대.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일단 탈북할 때도 대한민국 가자고 그러면 어리둥절하단 말이에요. 못 들어본 이름이. 우리는 남조선이라고 배워요. 북한이 만들어놓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안에 북조선하고 남조선만 있는 거예요. 이 국가만 인정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남조선 괴뢰군인 거예요. 아주 이상한 집단이고 부패하고 아이러니한 건 뭐가 있냐면 가끔 부대에서 이 남조선 군인들을 비하하는 재단 같은 걸 보여줘요. 북한 군인은 다 또랑또랑해서 막 경계근무 서고 막 이러는데 한국 군인은 술 먹고 그다음에 야 우리 오늘 돼지 먹었다 하면서 돼지를 갖다 탁 하고 그다음에 병사 갔다가 병사를 구타하고 그다음에 캔 맥주 들고 먹고. 근데 그걸 보면 야 그래도 캔에 맥주 들고 있고 맨날 돼지 먹고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 부패하고 타락했다 하는데 살림살이는 우리보다 나아 보인다. 우리가 저기 옹진 쪽으로 88여단 쪽으로 이렇게 행군했던 적이 300리 행군, 100리 행군. 그 행군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쪽은 새카맣고 불이 없는데 저쪽 하늘 끝에 불이 그냥 반짝반짝해요. 여단장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적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그걸 켠 거라고. 내가 야 얼마나 뭐를 켰길래 저기 밤하늘을 올리다가 이렇게 쏠 수가 있냐고 불빛이. 굉장히 그때 놀랬죠. 그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진해에 있는 해군부대에서 강의가 들어왔어요. 야,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냥 북한 군대 이야기 해라. 본인이 군대 생활할 때 뭐 먹고 살았고 어떤 훈련을 했고 이런 얘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진해까지 가서 지휘관이 마중 나와서 지휘관 차를 타고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정문에서부터 지금 강의장으로 쫙 차가 지금 까만 차가 들어가는데 농구장이 있는데 군인들이 농구하고 있더라고. 탁 봤는데 이놈들 봐라, 체격이 좋네. 우통 까고 지금 농구하는데 굉장히 잘 먹었어요. 이만해 다 몸들이. 지금 탈북민 강사 왔다고 지금 몸 좋은 놈들 지금 그것도 우통 까고 지금 딱 농구 시키고 있구만. 근데 우리 차가 딱 지나가는데 인사를 딱 깎듯이 하는데, 야, 이게 대한민국 군인의 첫 모습에 그것도 놀랬고, 그 다음 다시 딱 돌아와서 강의장으로 들어가는데 군인들이 앉아있잖아요. 군복을 입고 굉장히 정리정돈된 느낌, 절도가 있는 느낌. 그리고 딱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지휘관이 나와서, 야, 탈북민 강사님 오셨는데 우리 강의 잘 듣자. 예! 하는데 우리 북한에서 흰쌀밥 먹었을 때 나오는 목소리 있죠. 그때 내가 씩씩하게 하거든. 근데 아주 씩씩하게 또랑또랑 하더만요. 병사에게 다 몇십 명이 앉아있는 거 이렇게 다 하게 봤는데 영양실조 한 적 한 명도 없네. 바로 그 시기에 어느 부대 갔더니 강의 들으러 병사들이 들어오는데 지휘관이 여자예요. 소대장이. 여자가 남자 부대를,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은 남자 지휘관은 남자예요. 남자 부대 남자 지휘관이에요. 여자 부대 여자 지휘관이고 우린 중대장이 남자였어요. 대위 이상급을 여자가 갈 수가 없어요. 소대장이 딱 들어왔는데 딱 봐도 20대예요. 남자들 체격이 이만하잖아요. 애들 딱 들어오니까 얘들아 앞줄부터 앉아. 딱 소대장이 이러더만. 어머나, 북한에서는 아래 위 가리지 않고 남자면 무조건 예법 써야 돼요. 근데 얘들아 앞줄부터 앉아. 예. 차고 앉고. 강의 잘 듣자. 예. 중간에 소대장이, 우리 강사님 너희가 다시 볼 수 없는데 질문해야 된다. 이런 말 해서 딱딱딱 이거 이끌어 가는데 여자 지휘관이 남군을 이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충격이고 놀랐고, 야, 여기가 굉장히 철두철미 이러한 규율들이 만들어져 있구나. 북한하고 다른 느낌이구나. 북한이 10년 해도 이걸 못 따라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북한 여군 출신을 처음 보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신기해하고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북한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주면 중간에 휴식 시간에 와서, 강사님 그 열악한 데서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견딜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냐? 그럼 저는 그러죠. 중간에 집에 가고 싶어도 북한은 못 간다. 북한은 1년에 15일이란 휴가 있는데 한국 와서 알았습니다. 부대에서 절대 휴가 있다고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안 보내요. 저희 부대에서 한 명이 갔다 했는데 이 친구는 물자 휴가. 부대에 부족한 것을 채워오겠다. 내가 부대에 두부 만드는 콩이 필요하면 제가 콩 가져오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바보라 했죠. 하면 부모님이 그걸 만들어주려고 얼마나 고생할 거예요. 내 집에 재산을 퍼오는 거잖아.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북한 여군 출신으로 대한민국 군인들하고 사격을 해봤습니다. M16이라는 무기를 주더라고요. 실탄을 무려 6발 주더라고요. 북한 군에서는 봄하고 가을에 한 번씩 사격하는데 실탄 3발을 줘요. 1년에 6발이에요. 근데 딱 나가니까 6발을 주면서 간역이 있는데 총 사격하는 이 방법은 달랐어요. 저희는 뭐 조선과 조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총구 앞에 이렇게 눈 감고 보게 되면 이렇게 문이 있어요. 여기에 한 20cm 뒤에 자동보총 뒤에 이렇게 못같이 살짝 올라온 애를 일직선으로 문 안에 가운데 일직선을 딱 맞췄을 때 당기라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다르더라고요. 6발을 이렇게 쏘는데 무기가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들었어요. 북한의 자동보총은 뒤에가 이게 그 나무 목탁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 반동여에서 한번 사격할 때마다 내가 한 번씩 툭 치긴 해요. 툭 치는데 M16은 굉장히 무게가 좀 무겁고 자동보총보다. 자동보총 약간 장난감 느낌이 들고, 근데 M16은 무겁고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데 여기 와서 이게 툭 치는데도 반동이 굉장히 이게 안정감이 느껴지는 무게감이 있어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6발을 제가 잘 쏘긴 했어요. 10년 동안 저준 연습 매일 했는데 실탄 사격은 못해도. 근데 제가 그거 사격하면서 옆에 군인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오늘 6발 사격했다. 근데 옆에 군인이 이왕할 때 저번처럼 좀 더 하고 싶다, 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어떠한 그 영상 촬영 때문에 꼭 6발을 쏴야 됐던 거예요. 사격할 때 몇 발씩 합니까? 그랬더니 20발인가? 30발 아니야? 어쨌든 많이 쏩니다. 뭐 그 말하니까 뭐지? 한 번 할 때 20발에? 30발에? 우리 3발 하는데 그것도 실탄이 없다고 1년에 한 번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나한테 그랬어요. 북한이 진짜 까불고 있는 거구나 이거는. 군인들 18개월 군복무 하지만 20, 30발 사격을 하면 북한보다 이 실탄 이 사격 이 수준은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다음에 사격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그냥 빡세게 시켜요. 막 종일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일한 기억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기 포천 쪽에서 군인들, 육해공군이 모여서 하는 종합 이런 훈련 같은 걸 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육해공 합동 작전을 하는데 방송차에서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더만요. 자, 지금 육군 어느 부대, 특수 707 부대가 북한 평양으로 지금 진입합니다. 이제 진입해요. 싹 진입하는데 가다가 장애를 만났습니다. 공병부대가 쫙 나와서 이게 도하설치 쫙 합니다. 나 진짜 그거 보고요. 북한의 공병부대는 도둑놈들이거든요. 그럼 얘네는 총이 없어요. 공병부대는 평양 건설만 해, 집 짓기만. 그래서 얘네는 제대할 때까지 총 한 번도 못 쏴본 군인이 까특해요. 우리는 어깨에 총 한데 얘는 어깨에 삽한단 말이에요. 공병부대 나와서 부대가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이게 이 도하 작전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봐라. 제대로 이걸 지금 공병부대가 나와서 쫙 안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정찰을 했어요. 정찰을 해서 이거를 딱 전달을 합니다. 그다음 공군이 들어와요. 스텔스기 들어오는데요. 나 깜짝 놀랐잖아. 스텔스기가 그냥 싹 들어와가지고 그 옆을 폭파하고 하는데 끝났구나 북한의 그 전투기는요 50년대 최소 6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서 들어온 거예요. 매일 나와서 시동이 걸리나 안 걸리나만 보고요. 기름이 없어서 훈련을 못해요. 그 다음에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그게 이제는 40년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군인들 속에서 영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영웅이냐, 공군부대에서 훈련하다가 전투기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영웅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영웅이 훈련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왜 추락했는지를 안 물어보는, 노후화돼서 추락했는데, 근데 얘가 다 훈련하다가 지금 뭔가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앞에 딱 봤는데 장군님 동상이 있었대요. 기술을 탁 돌려서 바다에 탁 빠져 죽었대요. 노후화돼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공군에서 영웅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장군님 배를 그 마누라가 대신 군복을 입어요. 대한민국이 정말 짧은 시간, 단시간 안에 모든 이 전투 장비들, 전투 기재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구나. 여군으로 군복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참 너무 많았죠. 일단 북한 군 안에서는 연애를 못하게 합니다. 연애 금지예요. 그래서 우리 지휘관들도 결혼을 못해요. 30살 돼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다음 지휘관들도 30살 넘어야 결혼할 수 있어요. 남자 지휘관들. 여군 지휘관들은 소대장, 중대장들은 제대해서 가야 결혼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 연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기초적인 본성도 다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애를 안 합니까? 하지 말라니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들고,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치욕스러운 경쟁을 시켜요. 당에 입당할 때 군복무 10년 했다고 다 시키는 게 아니고 갑자기 10년 다 했는데 출신 성분이 나쁘다. 너희 집에 할아버지가 월남을 했다.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러면 입당을 못하고 순서가 늦어지고 마지막에는 10년 바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옆에 많으니까 어느 날은 옆에 부대에서 한 여군이 부대원들 다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심리 이런 걸 겪으면서.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 부대에도 이런 일이 있겠구나. 감옥 같아요. 군생활이. 네, 여러분 제가 북한 여군 출신으로서 세상 모든 이야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북한 여군 이야기, 제가 대한민국 부대 다니면서 제 눈으로 봤던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이야기 했는데요. 북한에서 제가 군생활했던 군생활은 사실 지우고 싶습니다. 되돌리고 싶다면 그 시간에 저는 탈북을 하지 않았을까. 대한민국 와서 살아보니까요. 제가 살아가는 소소하고 평범한 것, 이 모든 것이 자유였고 행복이었고요.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이 지켜주셔서 제 행복과 제 자유가 나날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